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Omniology School.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호 생식과정의 새로운 발견. 현대 생물학에서의 생식이라 함은 현재의 생물이 같은 종류의 후손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양친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생식이 되는 유성생식과 모체 그 자체가 수정됨이 없이 분할 증식되는 무성생식이 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러한 생식 과정을 세포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식 현상의 본질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총전학에서는 omniology에서는 생식 현상도 세포 차원의 생식과 개체 차원의 생식이 복합되어 완전한 생식이 일어나므로 생식 현상을 보는 시각이 현대 과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 복제도 세포 차원에서만 보면 정말로 같은 동물을 여러 개 만들어내는 복제라 볼 수 있지만 총전학에서와 같이 omniology에서와 같이 세포 차원과 개체 차원을 함께 생각해보면 동물의 세포에서 얻은 유전자를 난자에 넣어 성장시키는 생식 방법은 복제가 아닌 무성생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총전학에서는 생식 이론은 어떠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 본 장이 인간의 진화를 다루므로 인간의 생식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인간의 생식은 현재까지 양친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 과정을 거쳐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은 난할과 발생 과정을 거쳐 하나의 개체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식 과정에서는 양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세포 차원의 생식 단계가 있고 이어서 다음 단계로 만들어진 수정란에는 오랜 세월을 진화해 온 인간 수준의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결합되는 재화신의 단계가 있어서 리인카네이션 단계가 있어서 비로소 완전한 생식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세포적으로는 부모의 분신이지만 지신, 인포메틱 바디, 다른 말로 하면 의식체의 측면에서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개체로서 모든 지신적 특징이 인포메틱 바디의 특징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할 사람의 과거 생애에서 습득한 재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성격과 재능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식 과정에서 양친의 역할은 어떤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재화신할 수 있는 리인카네이션 할 수 있는 수정란을 만들어주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정란에는 그 수정란에 재화신할 사람의 모든 지신적 인포메틱 바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형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서 보면 최근 화제에 오르고 있는 동물 복제는 결국 세포 차원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동물 전체로서의 복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제된 수정란에 재화신되는 지신, 인포메틱 바디는 하나의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나뉘어져서 두 몸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각각 별개의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재화신됨으로 어떤 동물을 개체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생식 원리는 모든 다른 생물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연현상으로 아직까지 현대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지신 차원의 인포메틱 바디 차원의 재화신 현상이 생물의 생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 이상의 생물의 생식에 관한 기본 원리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으므로 항목을 나누어 설명을 보태보도록 하겠다. 3호 양친과 자손이 닮는 현상. 우리가 생식 현상에서 늘 관찰할 수 있는 주요 현상으로는 양친과 자손 간의 육신적 및 지신적, 인포메틱 바디적 특성이 많은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양친과 자손이 지신 차원에서는, 인포메틱 바디 차원에서는 별개의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양친으로부터 제공되는 난자와 정자에는 이미 세포 차원의 양친 특성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며 이와 같은 양친 특유의 유전 정보를 가진 수정란에는 재화신하려는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에
모든 육신적 및 지신적 인포메틱 바디적 필요 유전 정보가 거의 대부분 충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화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 설명해 보면 어떠한 지신도 인포메틱 바디도 그의 육신적 및 지신적 인포메틱 바디적 특성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수정란에는 재화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자손은 선친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되며 따라서 양친과 자손이 닮는 현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다. 그리고 무성생식의 경우는 모체에서 분리되는 최초의 세포는 유전 정보가 모체와 동일하므로 자연히 자손과의 유사성도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언하여야 할 내용은 같은 특성의 지신인 경우도 인포메틱 바디도 그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재화신하는 육신의 세포적 특성에 따라서 그 존재의 품성의 표출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남성으로 태어날 경우와 여성으로 태어날 경우 세포 차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남성이 육신을 갖는 경우는 남성의 품성을 지니게 되나 여성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여성적 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 한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건강한 육신을 가질 경우와 결함이 있는 세포적 육신을 가질 경우에도 품성과 행동 심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 같은 동물의 지신이라도 인포메틱 바디라도 개로 태어날 경우와 호랑이로 태어날 경우 또 사슴으로 태어날 경우 그 품성과 행동 심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한 개체의 품성과 행동 심리는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특성과 세포 차원의 정보 특성이 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품성과 행동 심리는 세포 차원의 특성이라는 것이요. 다음은 4호 진화와 돌연변이. 생물의 색신 과정 중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나 방사능 또는 자극적 에너지 충격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대체로 밝혀진 내용이다. 그러나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나 에너지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세포 차원의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DNA의 형성 과정 중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연변이 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퇴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 개체는 자연히 도태되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통례이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 현상은 수정란에 재화신하는 지신의 특성에 의해서 인포메틱 바디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양친의 세포 차원의 유전 정보에 없던 유전 형질이 창출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일어나는 돌연변이 현상은 오히려 양친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재능과 육신의 어떤 부위에 발전적 변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돌연변이 현상으로 태어난 개체는 오히려 생존력이 강할 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 뚜렷한 진화 현상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생물이 진화하는 기본 원리이며 지구의 생물이 발생해서 오늘날 고등동식물에 이르는 생물권이 형성된 원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들의 진화는 여러 가지 체험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신적, 인포메틱 바디적 재능이 습득되고 이어서 이와 같이 성장한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어떤 육신의 피지컬 바디에 재화신될 때 그 지신의 특성에 따라서 인포메틱 바디의 특성에 따라서 DNA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생물의 진화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일 돌연변이 현상이 없다면 진화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5호 수정란으로부터 출생까지. 수정이 끝난 수정란은 이미 정자의 염색체 수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지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난화를 진행시키는데 이 난할 과정 중 재화신하는 지신과 인포메틱 바디와 수정란이 결합해서 재화신이 이루어지며 이 재화신에 의해서 수정란은 새로운 생물의 모든 유전 형질이 재화신하는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화신 과정은 수면 중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분리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나 영매에 다른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화신,
인카네이션 하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재화신이 끝난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는 육신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시킨다. 육신을 만드는 과정은 과거에 인간이 진화해온 세포, 조직적 구조의 모든 과정을 급속도로 거치면서 하등 동물의 형태로부터 점차 인체의 형태로 해부학적, 세포, 조직의 진화 과정을 모두 거쳐 앞으로 태어날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수정란으로부터 태어나는 동물체가 완성이 되기까지의 발생기는 대부분의 경우 진화가 많이 된 동물일수록 또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통례이다. 인체가 수정란으로부터 출생할 때까지의 발생 과정 중에는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는 어머니로부터의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며 태아의 발육은 재화신된 쥐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정보 내용과 수정란의 정보 내용, 모친의 영양 상태, 마음 상태 및 에너지의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또 새로이 재화신되는 쥐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선 영성과 영격, 그리고 과거의 소멸되지 않는 업보, 까르마, 또 수정란의 정보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서 태아의 모든 특징이 결정되는 것이다. 6호 인체의 성장, 노쇠 및 사멸. 태아는 과거의 진화 과정을 모두 거쳐 인체의 해부학적 구성이 모두 완성되면 출산의 과정을 거쳐 직접 호흡, 생리작용이 시작되는 대기권으로 나오게 된다. 대기권에서 인체는 생리작용이 활발하게 영위됨으로써 왕성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육체적 성장과 함께 진화 현상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왕성한 에너지 순환에 의한 신체 구성 물질의 배열 과정이며 지신의 활동을 인포메틱 바디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 인체의 성장 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에너지는 중력이며 이 중력은 인체로 흡수된 신체 구성 물질의 배설을 억제하고 축적 유지되게 함으로써 인체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세포 조직 내의 신체 구성 물질의 밀도 및 결합력을 최상으로 유지한다. 물론 중력 외에도 양성 에너지는 물질의 운반을 돕고 음성 에너지는 동화작용을 촉진하며 자력은 생리작용을 촉진하는 등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성장 과정 중에는 역시 중력과 음성 에너지가 비교적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체의 성장 과정의 특성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어떤 특정 신체 부위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는 훈련, 운동, 연습 등을 빈번하게 하게 되면 그 신체 부위의 발달이 촉진된다. 그러므로 체능이나 연주예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연소기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체의 성장은 성별, 인종, 영양상태, 기후환경 및 유전 형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20세 전후에 그 정점에 달한다. 그리고 그 후는 원기가 쇠퇴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체 구성물질의 배열에 있어서 그 결합력이 약화되어 체력이 쇠퇴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노화현상 또는 엔트로피 현상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에 있어서 성장기와 쇠퇴기의 시간적 비율은 쇠퇴기가 성장기의 5 내지 7배이나 물론 동물 중에 따라서 또 건강관리에 따라서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노화 현상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증상이 과속화되며 생명력의 약화 현상에 따라서 육체의 취약한 부위들이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그릇된 생활을 해온 사람의 경우는 각종 성인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받은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자신의 육체를 자연의 이치에 맞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이다. 육체는 우리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로서 다루고 관리하기에 따라서 그 성능과 수명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잘 다룬 사람의 경우는 병 없이 살면서 차츰 기능이 쇠퇴되며 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쥐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육신, 피지컬 바디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죽음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하고 슬픈 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리듬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출생, 성장, 노쇠 및 사멸의 모든 단계가 인생의 기쁜 뜻을 지니고 진화를 향해 전진하는 모든 단계의 축복인 것이다.
죽음의 생리적 과정은 뇌사 상태, 호흡 정지, 그리고 심장 박동 정지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뇌사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로 아직 육신과 피지컬 바디와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분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호흡 정지는 육신과 피지컬 바디와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분리에 의해서 육체의 생리 현상이 개체 수준에서 정지되는 현상으로 이것이 완전한 죽음의 단계이다. 그리고 심장 박동의 정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 정지가 일어난 후에도 짧은 시간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체 지신, 인포메틱 바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조직 차원의 지신 인포메틱 바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상의 뇌사 상태, 호흡 정지, 그리고 심장 박동 정지 현상의 3단계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경우도 있고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으로 사회적으로는 뇌사와 심장사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